이문열 작가의 젊은 날의 초상은 자전적 색채가 짙은 성장소설로 한 청년의 내면 풍경을 통해 20세기 한국 현대사의 경랑과 그 시대 지성의 고민을 함께 담아낸 작품입니다. 줄거리의 시작은 소설의 주인공이자 화자인 나의 기억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날 문득 마주한 누이의 죽음을 계기로 주인공이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쓰는 고백록과도 같습니다. 이야기는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 정치적으로 격동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경상북도의 한 지방 도시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후 서울의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시골 출신이었던 그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 막연한 동경과 기대를 품고 있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울의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며 문학에 대한 열정과 지적 허영, 그리고 존재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파고듭니다. 처음엔 도회적인 감성과 도시 문화를 동경했지만 곧 현실의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빈곤한 가정 형편, 불투명한 미래, 무기력한 자아와의 싸움은 그를 점점 침잠하게 만듭니다. 문학에 대한 애정은 깊어졌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난제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그는 한때 문학 동아리 활동을 하며 다양한 친구들과 교류하고 이상을 꿈꾸는 논쟁에도 참여하지만 그 속에서 또다시 깊은 소외를 느낍니다. 모두가 현실에 안주하거나 어느새 체제를 수용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며 주인공은 혼자만의 이상주의 속에서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그 사랑은 그에게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이 사랑도 그에게 상처와 좌절만을 안깁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그를 더욱 절망에 빠뜨리고 그의 내면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 시기 주인공은 술에 의존하거나 무기력한 방황을 거듭하며 극심한 자괴감에 시달립니다. 그는 스스로를 고독하고 실패한 존재라 규정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부정하게 됩니다. 문학도, 사랑도, 신념도 모두 부정하며 세상의 위선과 무관심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는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기록하며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씁니다. 그 기록이 바로 이 소설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날의 초상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성찰하고 정리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주인공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얻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과 방황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젊은 날의 초상은 이렇게 한 젊은이가 겪는 성장통을 통해 개인의 내면, 세계와 시대의 아픔을 동시에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980년대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자전소설로 평가받으며 이문열 작가의 문학적 깊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작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문열 작가의 젊은 날의 초상은 자전적 색채가 짙은 성장소설로 한 청년의 내면 풍경을 통해 20세기 한국 현대사의 경랑과 그 시대 지성의 고민을 함께 담아낸 작품입니다. 줄거리의 시작은 소설의 주인공이자 화자인 나의 기억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날 문득 마주한 누이의 죽음을 계기로 주인공이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쓰는 고백록과도 같습니다. 이야기는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 정치적으로 격동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경상북도의 한 지방 도시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후 서울의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시골 출신이었던 그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 막연한 동경과 기대를 품고 있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울의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며 문학에 대한 열정과 지적 허영, 그리고 존재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파고듭니다. 처음엔 도회적인 감성과 도시 문화를 동경했지만 곧 현실의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빈곤한 가정 형편, 불투명한 미래, 무기력한 자아와의 싸움은 그를 점점 침잠하게 만듭니다. 문학에 대한 애정은 깊어졌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난제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그는 한때 문학 동아리 활동을 하며 다양한 친구들과 교류하고
이상을 꿈꾸는 논쟁에도 참여하지만 그 속에서 또다시 깊은 소외를 느낍니다. 모두가 현실에 안주하거나 어느새 체제를 수용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며 주인공은 혼자만의 이상주의 속에서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그 사랑은 그에게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이 사랑도 그에게 상처와 좌절만을 안깁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그를 더욱 절망에 빠뜨리고 그의 내면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 시기 주인공은 술에 의존하거나 무기력한 방황을 거듭하며 극심한 자괴감에 시달립니다. 그는 스스로를 고독하고 실패한 존재라 규정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부정하게 됩니다. 문학도, 사랑도, 신념도 모두 부정하며 세상의 위선과 무관심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는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기록하며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씁니다. 그 기록이 바로 이 소설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날의 초상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성찰하고 정리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주인공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얻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과 방황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젊은 날의 초상은 이렇게 한 젊은이가 겪는 성장통을 통해 개인의 내면, 세계와 시대의 아픔을 동시에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980년대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자전소설로 평가받으며 이문열 작가의 문학적 깊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작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부 줄거리 요약을 마치고 다음 2부에서는 이 작품의 주제의식, 인물 해석,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 깊이 있는 해설을 이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2부 해설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문열 작가의 젊은 날의 초상은 단순한 자전소설이라기보다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한 지식인이 겪는 정체성과 소외, 그리고 개인의 내면을 정직하게 투영해낸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자전적 요소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 속에는 시대를 향한 예리한 시선과 문학에 대한 진지한 사유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이 중년의 독자들에게 더욱 깊이 다가오는 이유는 주인공이 겪는 고뇌가 단순한 청춘의 흔들림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외로움과 갈등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단지 사랑에 실패하거나 진로에 대해 방황하는 젊은이가 아니라 철학적 질문과 역사적 책임, 그리고 시대의식 사이에서 고뇌하는 지성인의 초상입니다. 작품 속에서 문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를 찾기 위한 도구이자 삶을 관통하는 통로로 그려집니다. 주인공은 문학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며 동시에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과 시대의 부조리함을 언어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에게 문학조차 하나의 도피처일 뿐이라는 냉혹한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이는 많은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문학과 철학을 통해 삶의 진실에 다가가고자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또한 이 작품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주인공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과거를 해부하며 그 안에서 어떤 진실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결국 완전한 해답이 아닌 끝없는 질문으로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문열 작가가 보여주고자 했던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작품 후반으로 갈수록 주인공은 점점 침잠해 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절망이나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고자 하는 용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는 외면적인 성공이나 인정보다 내면의 진실을 마주하려는 태도를 택합니다. 그것이 독자들에게 진한 울림을 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작품이 시대와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개인적인 고민을 넘어 한국 사회의 모순과 불합리에도 주목합니다. 군사정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젊은이의 혼란과 분노, 그리고 체제에 대한 저항의식은 이 소설을 단순한 개인의 성장담이 아닌 사회비판적인 의미로까지 확장시킵니다. 이문열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지식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 시대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